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일면 톱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률.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첫 역성장입니다. 그 기사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 한국경제 일면 톱 보시면은 그렇지만 기업 투자가 성장률의 급락은 막았다. 마이너스 1%에 머물렀지만 더 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의 투자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 설비 투자 확대 효과다. 설비 투자를 삼성이 주도했는데 반도체 시설 구축에만 지난해에 28조 9천억 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22조 6천억 원보다 오히려 27.8% 늘어난 설비 투자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얼마 전에 구속됐죠. 자,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오늘까지로 줬죠. 재송부 시한을. 그것은 결국 내일부터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내일 임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은 오늘이 임기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내일 퇴임을 합니다. 자,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임, 이것은 윤석열 추미애 갈등 충돌, 거의 전쟁하다시피 했죠. 그것이 1년 만에 일단 막을 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추미애 장관 먼저 보면은 여러 가지 윤석열 축출을 위해서 1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했죠. 인사권, 감찰권, 지휘권까지 다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직무 배제, 또 징계, 그래서 직무 정지 이렇게 조치를 내렸는데 징계위원회까지 열고 결국 법원 판결로 윤석열이 다시 짠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일단 완패를 한 그런 상황인데 또 추미애 장관은 이런 징계 절차와 별개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여러 가지 권력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문재인 정권 수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많이 있었지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윤석열을 견제했는데 이것도 별로 성과가 없었다. 자, 이런 분석들이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12면 4이면 보시면은 유례 없던 수사 지휘 초래한 결과 추미애가 수사 지휘한 사건은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해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것은 그냥 수사가 중단됐고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것을 계속 뭉개고 있다. 결재를 안 해주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무혐의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결재를 안 하고 있어서 전자결재란에 올렸다. 그런 기사까지 있었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 수사지휘 발동은 6건입니다. 전체는 2번 발동을 했지만 개개별로 보면 6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이 표류를 하고 있고 특히 검언 유착, 한동훈 공모를 못 밝혔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에도 이성윤은 계속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 6건 중에 보면은 거의 다 윤석열 관련인데 그 중에서 윤석열 처가 사건이 3개나 됩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의혹, 이것도 한번 다 수사가 됐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협찬금, 부인 협찬금, 또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이런 것이 있고, 심지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초윤, 대윤으로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청구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6가지를 걸어놨지만 제대로 수사지휘를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린 것이 있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막 매달리다 보니 법무부가 중앙행정부처 업무평가, 작년 업무평가에서 법무부가 C등급을 받아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일단 추미애 오늘 임기 마지막인데 추미애의 법망을 벗어난 윤석열은 어떨까요? 일단 추미애 덕분에
자기 대권 조작을 우뚝 썼다. 그런 그 분석들이 많이 있죠. 추미애가 때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에 그 추미애가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때리기를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공교롭게도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세다. 자, 그런 분석들 저도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뉴스원 통신사입니다. 뉴스원의 여론조사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도된 겁니다. 자, 뉴스원이 가상대결을 했습니다. 그 다른 여론조사와 같이 해서.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했는데 다 윤석열이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에게는 특히 46대 31 많이 주고 있죠. 그 전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불과 연초에 한 20일 전쯤에 여론조사에서 가상대결에서 윤석열이 다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상대결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에게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 이낙연과도 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은 35대 34, 이재명 대 윤석열은 46대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강으로 부상한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 그리고 윤 총장의 하락세를 반영하는 결과로 하락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가상대결이 아니고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이 28.7%로 압도적입니다. 윤석열이 14.0%, 이낙연이 11.4%인데 이재명이 윤석열의 2배입니다. 2배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좀 윤석열의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추미애 때리기가 멈췄기 때문이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해서 좀 김빼기를 했죠. 김빼기를 한 그런 상황도 있고 특히 최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고 사면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장기간 구속 상태로 있어야 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고 그런데 이 사건들을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또 서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 일부에서 윤석열이 과연 대안이냐, 법야권의 대안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보면은 다시 이것을 반전을 하려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 수사의 드라이버를 또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전에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냥 검사로서 검사 본능을 발휘해서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런 설득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공수처가 곧 출범을 하죠. 그래서 뭐 한 2달 공수처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개문발차했죠. 그래서 수사팀을 다 갖추려면 한 2달 걸리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의 수사 골든타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추미애에 의해서 내일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탄생할 텐데 추미애 못지 않습니다. 정권 충성파죠. 제가 어제 조국과 추미애를 합친 것 같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범계도 만만치 않죠. 특히 박범계는 벌써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은 공수처가 설치하려면 2달이 걸리는데 2달 그냥 뭉개고 있다가 공수처로 넘어가서 없던 일로 출국 금지 과정에서의 불법 법무부가 저지른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2달 동안 뭉갠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박범계가 공수처를 넘긴다는 말에서 나타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로 넘기는 것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을 요구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독립기구죠. 공수처는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가 하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왜 설치됐는지, 문재인 정권에서 왜 공수처 설치에 그렇게 목을 맸는지 다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법무장관이 독립기구인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청와대가 통제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고, 또 이 김학의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 사건, 이것은 국가권익위원회도 제소가 됐기 때문에 진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도 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도 등달아 나서서 이 김학의 사건 공개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수처에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사면입니다. 박범계 발언, 공수처로 이첩이 옳다, 김학의 사건. 그 다음날 말 바꾼 권익위, 국가권익위원회입니다. 그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전 검토. 자, 그 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기 전에는 이 사건을 부분적으로 특성에 따라서 경찰 또 검찰로 넘기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박범계 이야기가 하고 나서 갑자기 공수처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공익신고자가 김학의 불법 출금을 제보를 한 사건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1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경찰로 넘기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은 검찰에 이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박범계 말이 나오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 등의 고발 등 수사를 의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모든 권력기관 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살해는 권력 수사를 맡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윤석열은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을까요? 일단은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것도 정점에 청와대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또 이 증거인멸, 이것도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불법들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수사를 가져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중앙일보 3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수원지검이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이 안양지청으로 가 있는 걸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서 수사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어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에 김학의 불법 출금이 이루어져 있을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승인, 이 출국 금지 요청서 사후 승인을 원래 가짜 번호를 만들어서 해놓고 그것을 추인을 해달라 해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이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러니까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검장, 그때 당시 반부패 부장이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 관련 자료들을 좀 확보를 했다. 어떻게 안양지청에게 수사를 축소시켰는지 그런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 이것이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신속하게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해버린 백운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있죠. 그것을 좀 더 돌려야 한다는 부하 과장에게 너 죽을래 했다는 그 장관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러면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이면 하단 기사입니다. 백운규 원전 즉시 가동 중단 지시했다. 인정을 했다. 그래서 검찰은 이러면 오늘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금 산자부 국장과장 3명은 기소가 돼 있죠. 기소가 돼 있고, 우리 구속영장, 백운규 구속영장을 이러면 오늘 청구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최희봉, 지금 가스공사 사장,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그 위에 정책실 뿐이겠습니까?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윤석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죠. 검찰이 백운교 전 장관이 기존 방침 뒤집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불법 개입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백 장관이 즉시 움직여서 다 이것을 조기에 폐쇄를 해버렸다. 경제성 조사도 하기 전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엄청난 국책 사업을 다 폐결을 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그때 당시 주무장관이 구속 일보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내일 취임을 하면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이어서 월성 수사에도, 월성 원전 수사에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하겠죠. 뭐 이 사건을 발휘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는 대전지검 뭘 다 딴 데로 보내버린다든지, 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다든지 그럴 텐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가 늦어지면은 오늘 안 하고 내일 정도 늦어져서 박범계 장관이 딱 들었으면 이거 당장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지도 모릅니다. 특정한 사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죠.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천정배 장관이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교수, 동국대 교수에게 그때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니 불구속 수사를 하라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우리 헌정차상 그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죠, 법무부 장관. 그런데 그때 김종빛 당시 검찰총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인은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죠. 자, 그래서 1호 지휘권이 그때 발동된 것인데, 과연 이번에는 박범계 그것을 또 수사지휘를 그런 식으로 할지, 이 부분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추미애 갈등,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의해서 박범계와 윤석열 갈등이 본격화되죠.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신청을 했던, 경선 신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출연했죠. 그래서 컷오프를 했는데, 세계일보를 보시면은 서울 8명, 부산 6명 티켓 확보, 국민의힘은 자체 경선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서울 같은 경우는 14명이 신청을 했는데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6명으로 줄었습니다. 본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고, 이 8명 중에서 또 4명이 예비경선에서 탈락되고 4명이 최종 그 경선에 가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김건식, 김선동, 나경원, 오세훈, 조원희, 이종구, 이성현, 오신환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됐고, 부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레이선에 또 접어들었는데, 부산일보 보시면은 일면 톱입니다. 11인의 부산대전 맞불났다. 부산시장 선거에 총 11명, 그 중에서 뭐 후보들은 따로 정해지겠죠. 11명이 치열한 경합에 들어갔다. 자, 민주당 3명입니다.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국민의힘은 6명.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전성아. 그리고 진보당 노정현, 무소속 정규재. 이렇게 11명이 경합에 들어갔습니다. 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중에서 여성 후보가 2명이죠. 여성 후보는 20%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조원희 두 사람 다 해당이 됩니다. 조원희 구청장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산점 받지 말자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성 가산점 받지 말자.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시장의 그 박원순의 성추문으로 실시되는 선거인데, 이 여성 가산점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죠. 뭐 차별, 혜택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굳이 그런 논란에 휩싸여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경선에 나가도 받지 않겠다. 가산점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정말 실제로 좀 안 받을까? 그랬는데 지금 20% 주기로 했습니다. 본경선, 그 예비경선에서. 그런데 나경원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받지 말자. 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성 후보 가산점 받지 말자.
그리고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당찬 제안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안철수가 단일화 할 텐데 안철수가 단일화 할 때도 우리가 여성이라고 20% 가산점 받을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지금 실력과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나경원 후보는 묵묵부답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오늘 조간 마지막 기사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과 시면에 나온 기사인데 이 강복회가 상잔치를 벌였다. 강복회 김원웅 민주당 의원 출신이죠. 김원웅 회장이 이끄는 강복회가 강우병 시위 주도한 좌파 유튜버에게도 정의 실천상을 줬다. 이 강복회가 지금 완전히 이념으로 편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원웅 씨 원래는 과거에 민정당 출신이죠.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완전 친정권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역사마저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친여 좌파의 온갖 상을 다 줬습니다. 김원웅이 들어서서 20개월간 77명을 시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화가 33명에게 단체상을 준 것을 제외하면 64%가 상 받은 사람이 63%가 민주당 관련 인사가 받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논란이 되셨죠.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줬다. 그런데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기속한 공로가 있다. 이런 걸로 줬는데 그때 최재형 사업회에서 강한 반발을 했죠.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 강복회 간부가 협박을 했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우리가 1000명이 쳐들어간다. 그 아래 기사였죠. 자, 그래서 강복회의 취지가 자꾸 퇴색이 되는 것 같고,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상잔치를 막 벌이는데, 공교롭게도 조선일보 28면에, 같은 조선일보 28면에 오늘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시죠. 망국 직전 대한제국에는 훈장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망국 직전에. 그 구한말 사진을 보시면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망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훈장이 남발이 됐고, 국권은 망실됐는데 대훈장 파티가 열렸다. 그래서 환희 자각했던 귀족들 사전에 훈장들이 넘쳐났다. 그런데 그 훈장 정치가 결국은 마지막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1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닥플이었습니다.